에너지 갈등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KBS는 4차례에 걸쳐서 중앙 집권화된 전기 공급에 따른 지역 주민의 고통과 차별 문제를 들여다봤습니다. 오늘은 지역의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층기획팀 이대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 기획보도를 보면 이 수도권 전기 공급을 위해서 지역의 희생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지금 보시는 이 CG, 서울 한강을 냉각수로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소, 이른바 한강원전의 상상도인데요. 그림처럼 원전 4개 규모의 발전소면 현재 7%에 불과한 서울의 전력 자립률을 100%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전기를 끌어오지 않아도 되니까 밀양 사태와 같은 지역 희생도 최소화할 수 있지만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보시는 건 당시 원자력 연구원의 반대 논리인데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주민의 수용성이 떨어진다. 비싼 땅값 등으로 경제성이 낮다며 사실상 반대했습니다. 바꿔 생각하면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좀 허탈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게다가 이번 정부가 최근 기존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이겠다고 못 박은 데다 고준위 방폐장 문제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 원전의 현실 가능성 없어 보이는데요. 이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자 이런 법안이 또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잖아요. 네, 지난해 해당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었는데요. 전력의 주요 수요처인 수도권 등의 전기 요금을 올리고 충남과 부산, 경남 등 발전 소재 지역의 요금을 낮추자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설문조사처럼 수도권 주민들의 반대가 절반이 넘는 상황에서 국회 통과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 수도권에 그러니까 원전을 짓는 것도 싫다, 요금 올리는 것도 안 된다 이러면은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요. 에너지 전환 전문가들은 대규모 발전소 비중을 점차 줄이는 대신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역 분산, 주민이익 공유형 발전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같은 발전 사례를 취재한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해발 1000m, 강원도 태백시 가덕산입니다. 산 능선을 따라 대형 풍력 발전기 12대가 늘어섰습니다. 지난해 6월 완공된 43메가와트급 가덕산 풍력발전 1단계 단지입니다. 육상 풍력으로는 국내 첫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올해 가동률은 통상 32% 이상, 수익 분기점 25%를 넘기면서 지난 4월 마을 주민 250명에게 3억 5천만 원의 배당금이 처음 지급됐습니다. 마을 주민 투자금이 25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14%의 수익을 얻은 겁니다. 1단계 사업이 호응을 얻자 2단계 사업이 주민 동의를 얻는 데 걸린 시간은 넉 달. 1단계의 경우 2년 걸린 것에 비하면 6배 빠른 속도로 진행됐습니다. 소득이 아무래도 이게 많을 것 같아가지고 참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호수 한가운데 뇌화 모양의 대형 태양광 설비가 설치됐습니다. 41메가와트.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인 합천댐 발전소입니다. 환경 파괴와 경관 훼손, 수상 생태계와 식수원 오염이 우려됐지만 지금은 태양광 연금으로 불립니다. 마을 주민 1,400명이 31억 원의 저리 정책 자금을 빌려 투자해 투자금의 10%를 돌려받는 구조로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생존권이 힘든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수익이 온다. 예를 들어 1년에 얼마씩이나 배분이 된다. 이래 하니까 찬성을. 네, 적절한 보상을 주면서 주민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앞서 보신 두 사례는 코오런과 하나 등 대기업이 추진한 발전소인데요. 민간 기업이 독점하는 발전 수익을 주민들에게도 일부 공유하는 참여형 모델입니다. 여기에 대해 최근에는 주민들이 100% 주도하는 독일과 덴마크식 모델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어떤 모델일까요? 네, 핵심은 에너지 협동조합인데요. 창원에도 올해 초 이 같은 에너지 협동조합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관련 보도 보시겠습니다. 도심의 한 체육관 옥상에 태양 전지판이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발전 규모는 400kW로 인근 150여 가구가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합니다. 시민 180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지난 2월 준공한 창원의 첫 시민 햇빛 발전소입니다. 조합원 한 명당 출자금은 평균 100만 원, 이 출자금의 최소 5%, 많게는 10%가량을 매년 돌려줄 계획입니다.
올해 말까지 주차장 등 놀고 있는 공공기관 땅 5곳을 추가 확보해 지금보다 2배 이상 발전 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많은 유휴부지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에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재생에너지를 또 확대한다라면 상호 시민들에게 오히려 자부심도 느끼게 하고 온실가스라든지 미세먼지를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른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전국에 이 같은 에너지 협동조합은 약 200곳인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곳이 경기도 안산입니다. 지금까지 안산에만 40곳의 시민 발전소가 설치돼 있고요. 조합원만 1,4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력 자립도가 60%대에 불과했던 경기도와 안산시가 노력한 결실인데요. 그만큼 자치단체의 노력도 중요하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처럼 시민 발전소가 많아진 건 4년 전 에너지 비전 2030을 안산시가 발표하면서부터인데요.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개방하고 이를 위해 조례도 개정했습니다. 현재 85%인 에너지 자급률을 30년까지는 200%까지 올려 완전한 에너지 자립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의 참여에 더해서 자치단체 적극적인 노력이 이런 동력이 된 셈이네요. 네, 과거처럼 밀어붙이기식 추진은 정의롭지도 않거니와 지역의 반발로 사업의 속도도 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기 수급 불안은 심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도 풀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환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